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지호님, 네. 이게 지금 수상한 여론조사라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어떤 여론조사인지 그 녹음을 한 분들이 또 그 녹음 그 여론조사 네. ARS 조사거든요. 근데 일단 그걸 한번 듣고 오시죠. 네. 듣고 오면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Y 리서치 센터입니다. 저희는 사회 및 정치 현안 여론조사 전문 기관으로 전화번호는 02-627-8683입니다. 조사 결과와 응답자에 대한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남성이면 1번, 여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선생님 연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번, 만 17세 이하, 2번,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선생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1번, 서울, 2번, 인천, 경기, 3번, 대전, 충북, 충남, 세종, 4번, 대구, 경북, 5번, 부산, 울산, 경남, 6번. 선생님께서는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떤 생각이십니까? 1번,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2번,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후보 성명은 무작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개혁신당 이준석, 2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3번 무소속 황교안, 4번 무소속 송진호, 5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번 국민의힘 김문수, 7번 잘 모르겠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거를 지금 저렇게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요. 당에서 의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당에서 하면 뭐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조사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반인 상대가 아니고 책임당원 대상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책임당원요? 예. 책임당원을 왜 해요? 당에서 저 Y 리서치 센터라고 나오잖아요. 네. Y 리서치 센터. 근데 보통 그 조사 기관은 누구로부터 의뢰를 받아도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네네.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Y 리서치 센터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당에서 의뢰를 한 거는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3일째랍니다. 3일째? 예, 네. 금토일 음. 오늘 3일째고 저도 어제 0266769951 여기 제가 그냥 안 받았어요. 네. 수신 거절했거든요. 음. 근데 3번이나 걸려왔어요. 네네. 걸려왔고 예, 그리고 이상한 게 아까 보면은 선생님께서는 요번 그 대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혀 투표할 생각 없다. 별로 투표할 생각 없다. 해갖고 그 다음이 투표할 생각 있다가 3번, 4번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응답자가 아까 그 녹음 보면 투표할 생각 없다를 눌렀으니까 바로 다음 번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바로 다음 번 투표할 생각 없는데 누구 지지할 후보 누구냐는 걸 왜 물어보죠? 정상적인 여론조사라면은 나 투표할 생각 없다면 거기서 끝나야 되죠. 투표할 생각 없다라고 눌렀는데 지지하는 후보는 뭐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이준석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네. 이런 게 없던 초식입니다. 이제까지 여론조사에 없던 거고 그리고 저도 어제 새 통화 받았지만 보통 이게 거절하면요. 네. 그 시도를 안 해요. 콜백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주신 분이 제가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30년간 마케팅 업무를 해가지고 이런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삭한데 이게 사실상 수신 거절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난 좀 이거 답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거기에다가는 또 안 건다는 거예요. 근데 3번씩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심지어 안 받은 경우에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음성 메시지 그 했다고 어떤 분이 자기 그 휴대폰 캡처해갖고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역대 대선 앞두고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게 그 당원 중에 이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 또 투표를 한다면 누구에게 할 건가 이거 뭔가 그 당원들의 그 이 한동훈 파냐 또 뭐
김문수 파냐 어허. 이런 것들을 감별해내기 위한 조사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뭐 어제부터 그냥 당원들 사이에 확 터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는 거는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얼마나 높은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여론사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지금 책임 당원들한테 이 돈 들여서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정당이 선거 기간에 자체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정당이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를 못하죠. 그리고 공표 대상이 아니니까 여심위에 사전 신고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자체적인 판세 분석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네. 당에 당비를 낼 정도의 책임 당원이면은 그래도 절대 다수는 자기 당 후보를 찍는다고 봐야 되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과연 역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과연 책임 당원만 표본으로 해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요 전화를 안 받았을 때 다시 재전화하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조사 기법상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 위주로 표본을 다 채우면은 이른바 이제 그 좋게 말해서 적극 응답층 네. 나아가서는 이제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만 포섭이 되고 중도나 그런 유보층들은 여론조사 표본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NBS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3번까지 콜백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NBS와 갤럽이 그 콜백을 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사 기법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핵심은 대상이 책임당원인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결과를 받아서 무엇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가 있다라면 당원들이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강도가 얼마나 세냐, 우리 당원들이 다른 후보 많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를 보려는 건데, 근데 그게 살펴봐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일단 뭐 당원들부터 그냥 그 좀 챙겨야 되겠다.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그 김문수에게 떨어질 때 43.5%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가 혹시라도 김문수가 후보됐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책임당원 중에 투표 포기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조사. 네. 뭐 아주 선의로 해석하면은 그래서 우리 당원들부터 투표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나가도록 뭐 막판에 어떻게 하자라는 그 대책 수립을 위한 그 데이터 확보로서 이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표할 의향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누구를 지지합니까를 물어봐요. 세상에 그런 여론조사 본 적 있어요? 그때 음성 사서함에다가 메시지 남겨놓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예산 낭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그 의구심이 제기되는 핵심은 뭐냐면 여론조사를 빙자한 당원 정치 성향 감별 조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핵심은. 아니 근데 꼭 물어봐야 하나요? 당원들 투표할지 안 할지는. 근데 그거 물어본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뭐 당원들한테 뭘 더 독려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혹시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써서 결국 이제 다음에 어떤 뭐 전당대회라든지 요럴 때 뭐 쓰기 위한 데이터든지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요. 이 아까운 돈 가지고 네. 지금 물어봐야 될 것은 일반인들이 과연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 왜냐하면 곧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하려면 그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선출된 이후에 투표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뭐 안 물어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투표를 하게 하려면 김문수 후보가 선거 승리를 위한 3대 선결과제 그거 그거 하면 되는 적극적으로 거잖아요. 이행하면은 간단히 네. 해결되는 거고 여기다가 돈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어쨌든 인터넷에서 지금 그 대두되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여론조사의 대상이 책임당원인 것 아니냐. 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만약에 보관한다면 그게 어떤 다른 제3의 용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우려가 당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왜 실시했고 범위가 어디까지고 이 결과는 어떻게 폐기할 건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서 당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명태균식 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책임당원 정도 되면 정치 고관여층이시기 때문에 그 명태균식 수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특정한 성향의 응답자들의 번호는 DB에서 빼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0505로 시작하는 그런 익명화된 그 안심번호를 사용하면은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책임당원을 상대로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책임당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은 선거에 결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좀 불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이 이른바 그 장난질할 때 네. 여론조사를 갖고 장난질할 때 그 강혜경하고 실제 통화하는 거를 보면요. 네. 로 데이터를 좀 달라고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2021년 그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그 할 때도요. 명태균이 샘플을 최대한 많이 합니다. 네. 한 3,000개씩 막 해요. 그 3,000개 중에 윤석열, 홍준표 후보별 지지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호가 안심 번호로 처리된 그거를 할지라도 이 번호는 누구다. 누구 지지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로 데이터라고 합니다. 네. 로 데이터라고 했고 그러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만 따로 분류해 놔요. 예? 예. 그 윤석열을 띄우려면은 다음번 여조 조사할 때 그 번호 표본을 갖다 많이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럼 많이 나오겠네요. 예, 그죠? 그럼 많이 나와요. 그게 명태균식 수법인데, 자,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감별하기 좋은 거거든요.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러면 이 당원 이거 한동훈 파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다음 전당대회 때 그 사람 그렇죠. 빼보고 하면 그럼 돼요. 요거를 딱 뭐 로 데이터 그런 걸 막 만들어 갖고 파일로 하나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여조 조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조 조작이. 네. 무슨 저 여론조사 할 때 이 한동훈 지지자 샘플은 최소화 시키고 뭐 하면은 여론조사 명태균식 그걸로 그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 책임당원의 성향을 네. 구분시키기 위한 네. 뭐 그런 식의 어떤 로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선과 상관없이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쪽으로 악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나 지금 우리 댓글 올려주신 분들도 다들 전화 받아보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뭐 확인은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아마 친윤들 일부가 이제 친윤 뭐 일부 표현에 따르면 친윤 떨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 선거 이후 그 애프터를 준비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다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 우리 쪽하고 좀 맞는 성향의 사람들은 어디지? 뭐 그런 쪽만 전화해서 왜냐하면 전화 여론조사가 그게 한 50%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7대 3인가요? 뭐 들어가니까. 예. 이제 그런 거에 또 활용할 수도 있는 로 데이터로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지지자 어벤져스 또 애청자분이 저한테 그 아까 마케팅 그 업무 네네. 30년 종 그분이 저한테 그 주신 문자를 제가 이거 제 혼자만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제 페북에 그 공유를 했어요. 네. 예, 공유를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요, 네. 박대출 사무총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뭐 오해하신 것 같다 하면서 근데 뭐 그거 좀 내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못하겠다. 이거는 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원들 사이에 엄청난 저 의혹 이 광범위하게 좀 퍼져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라. 네. 당 차원에서. 근데 공식적인 해명에 대해서는 난색을 피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로 왜 저한테 뭐 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내려달라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어쨌건 뭐 이런 의혹이 있는 만큼 빨리 여의도 연구원이 당 차원에서 뭐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낙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의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